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이제 파충류 외계인 reptilian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 지구를 지켜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부터 시작해서 사라진 초고대 과학 문명, 그리고 외계인과 UFO에 대한 허와실, 끝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진 파충류 외계인 reptilian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와, 어쩌면 이게 제일 궁금해서 그 지루한 시리즈 다 보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본 게시탐정이 지금까지 쭉 진행한 시리즈는 단순히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요, 본 게시탐정이 직접 소장하고 있는 서적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받았어요. 피터 러커먼 박사님이 UFO를 둘러싼 음모, 그리고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쓴 UFO와 신비주의, 그리고 외계인 천사, 그리고 우주라는 제목으로 본 게시탐정은 방송 한 편 만드는데 그냥 대충 끌가다가 짓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3, 4년 전쯤에 미국에서 UFO에 대한 비밀을 공개한다 웃잔다 하면 난리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07년에 고등항공우주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연 2200만 달러 예산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UFO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어요. 이제 75년 전인 1947년부터 미국 정부 차원에서 UFO에 대한 추적과 분석인 블루북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블루빔 아닙니다, 블루북 프로젝트, 이게 69년까지 12,000건의 UFO 및 외계인 목격 사례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 70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본 게시탐정이 앞전 시리즈에 설명한 것처럼 실제 UFO가 아닌 착시 현상 및 오인으로 밝혀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체 UFO와 외계인에 대한 내용은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잔뜩 돋구는 데다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조사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경과는 공개가 안 되니까 국민들은 궁금해 뒤지죠. 정치인들도 이런 풍조를 잘 이용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 내가 당선되면 UFO와 외계인에 대한 극비 자료들을 공개하겠다라는 공약을 앞세우는 이들을 적지 않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등장하는 UFO는 단순 오해와 착시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죠. 당장 그 고대와 중세의 그림과 벽화, 유적과 유물에도 나와 있으니만큼 뭔가 있었고 보았기에 그리고 남길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특이한 유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은 후 그 지역에 참변이 닥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 책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사례가. 14세기에 유성 목격과 함께 유럽 전역에 닥친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인 4천만 명이 사망한 사례, 그 외에도 굵직한 사례들을 보면은 1483년에 종교개혁가 루터의 고향인 아이슬레벤 주민들이 전멸했고 몰살당해서요. 1568년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성 목격 후 그 지역 주민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580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유성 목격 후 그 지역 주민 46,415명이 사망했고, 1582년 독일에서는 유성 목격 후에 그 지역 주민 37,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역사서에는 전염병과 악성 돌림병으로 대량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병의 발생 전 모양이 이상한 유성이나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UFO에서 궤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살포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마치 유명한 캠트레일 음모론처럼 말이죠. 비단 옛날 일만 아닙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UFO와의 대면이 계속됐어요. 심지어 1952년에는 UFO들이 편대 단위로 미국 본토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수도 워싱턴 DC와 핵기지, 군사기지 상공을 서류하는 등 도발 행위를 벌여서 1952년 6월 29일 당시 미 공군 소장 로버트 레이미에 의해 비행 접시들을 발견 즉시 요격하고 지상에 착륙하기를 거부하면 그대로 격추시켜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UFO 함대와 미 공군의 대결은 1956년까지 이어졌어요. 미 공군은 185대의 전투기가 격추되고 199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6.25 전쟁 3년 동안 추락한 전투기가 104대였던 걸 보면 어마어마한 공중전이 벌어진 겁니다. 공군과 UFO의 주요 대면 기록들을 보면은 1948년 6월 7일에 미 공군 F-51 한 대가 UFO 추적 중에 실종, 52년 7월 26일에 미 공군 F-94 두 대가 UFO 추적 중 한 대가 격추당했어요. 53년 10월 23일에 미 공군 F-89 한 대가 UFO
추적 중에 실종. 54년 7월 1일에 미 공군 F-94 한 대가 UFO 추적 도중에 격추됐습니다. 51년에서 56년 사이에 미 공군 전투기 185대가 격추되고 199명이 전사했죠. 67년 3월에는 쿠바 공군의 미그 21 두 대가 UFO를 목격했다가 추적에는 실패했습니다. 74년 6월 9일에 일본 항공자위대 F-4 세대가 UFO를 쫓던 중에 한 대가 이제 격추됐어요. 76년 7월 19일에는 이란 공군의 F-4 한 대가 UFO를 목격했다가 이제 쫓아가는데 실패했죠. 1980년에는 한국 공군, 우리 공군 F-4 두 대가 UFO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임병선 소장, 이승배 대령 두 분이 팀 스피릿 훈련 도중에 목격했어요. 전투기 3배 크기의 UFO와 15분간 추격전을 벌였는데 200m 거리에서 UFO의 수직 상승 장치를 확인하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86년 5월 30일에는 브라질 공군 F-5 두 대가 UFO를 쫓아가다 전멸했습니다. 90년 3월 31일에는 벨기에 공군 F-16 한 대가 UFO를 목격했지만 추적하는 데는 실패했죠. 격추된 건 전부 다 인간 쪽 전투기가 격추된 겁니다. 미 공군에 의한 UFO 격추 사례는 한 건이 있었는데 추락한 후에 외계인들이 그걸 회수해 가버렸다고 하네. 이런 걸 보면 결코 UFO가 단순한 착시 현상 내지 착각, 오인이었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UFO는 지구의 적대적인 존재가 물리적이고 실무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낸 첨단 기계가 틀림없으며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외계인 즉 마귀들의 아바타입니다. 마귀들의 본체는 지옥의 흑암에 유폐되어 있어 직접 손을 댈 수 없으니 외계인 모양의 아바타를 만들고 UFO 모양의 기계를 만들어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지상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마귀들이 한 걸 수도 있지. 어쨌든 간에 UFO와 외계인의 실체에 대해 요래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잡으면 좋은데 대개는 외계인과 UFO에 대해 설왕설래합니다. 그리고 갑론을박을 하죠. 더러는 이제 음모론과 엮어서 알고 보면 UFO가 미국 정부에서 몰래 만들어 자작극을 하는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가능성을 별로 안 보고 있는 게 그랬으면 미 공군 전투기가 저렇게 많이 격추가 됐을까? 그리고 이제 외계인과 미국 정부가 기술 제휴를 맺고 미국이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인간과 가축을 납치해서 생체 실험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까지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농담으로 여길 수도 없는 게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했네, UFO에 납치됐다 왔네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시커먼 안경에 장례시장 온 것 마냥 금전 양복 빼입은 흑형들이 와서 주의를 주고 간다는 도시 전설까지 있을 뿐더러 에어리어 51과 덜스 지하기지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비밀 군사기지에서 외계인을 봤다느니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하나. 띡 하는 맨인 블랙은 원래 검은 옷을 입은 카톨릭 신부들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한마디로 맨인 블랙 자체가 검은 사제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음모를 폭로하는 글에서는 UFO가 매년 미국에서 8,000마리의 소를 포획하여 내장을 빼내어 각종 실험을 하며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외계인과 제휴하여 미국 내 어린이 3만 명을 매해 희생제물로 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외계인의 신기술 이전받는 조건으로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가축과 어린이 납치를 허용해 주었다는 기가 막힌 음모론이 나돌고 있는 데다가 정보기관 관계자를 통해 나왔다는 증언에는 UFO의 기밀을 누설한 자들에 대한 처리는 구두 경고 및 위협, 납치해서 장기 적출 및 기억을 삭제, 틱, 뭐 이런 거. 투옥하거나,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거나, 정신요양소에 강제 수용, 그리고 납치하거나, 살해하거나 납치하여 지하 강제 노역에 처한 것 정도. 여기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장소가 베데스다 해군병원입니다. 포레스탈 해군 장관과 메카시 의원 등 저명한 인사들이 이곳에 입원했다가 자살이나 급사로 생을 마감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며 깽판을 부리는 외계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룹의 외계인들은 채널링을 하는 영배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악한 외계인들로부터 지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약을 팔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빛의 은하연합이 그래요.
그리고 외계인 영매인 스캡티칼이라는 자는 인류를 노예로 부리며 지구를 지배하는 사악한 파충류 외계인들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안드로메다 우주함대가 지구에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외계인들이 졸라 똑똑한 게 이렇게 안드로메다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인류에게 평안을 되찾아 줄 것이다 라는 밑밥을 수백 년 전부터 아프리카의 도곤족에게부터 깔아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곤족에 그런 설화가 있는데 이 외계인 영매가 딱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안드로메다인들 오기 전에 내 정신부터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데 이 안드로메다 외계인은 지구에 전파된 각 종교들은 모두 사악한 파충류 외계인들이 전파한 거짓 세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이씨. 유명한 일루미나티 2012년 계획에서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시나리오와 어떤 그룹의 외계인은 침략자로 어떤 그룹의 외계인은 해방자, 구세주 영웅으로 받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신세계 질서의 무리들이 참 정교하게도 머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깽판을 치고 한쪽은 그 깽판을 해결하는 듯이 등장하여 지구를 집어삼킨다는 참 훌륭한 정반합이죠. 거기는 뭐 복제된 그리스도가 화성에서부터 지구에 도착한다는 말도 있었네. 심지어 말지 루드만이라고 하는 영매를 통해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채널링한 외계인은 자신을 사탄의 함대를 쳐부순 대함대의 사령관 힐라리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정교하게 약을 팔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섯 줄 요약해보면 첫째, UFO는 물리적 공격력이 있는 실체다. 깽판치는 나쁜 외계인과 해결하러 오는 착한 외계인이 있다. 깽판치는 나쁜 외계인은 파충류 외계인이다. 깽판치는 놈이나 해결하러 온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마지막, 어디서 약을 팔어? 뭐 굳이 나누자면 해결하러 오는 착한 외계인은 외모에서부터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인간형 휴머노이드입니다. 약간 엘프같이 생겼어. 근데 깽판치는 나쁜 외계인은 외모에서부터 뱀과 마귀를 연상시켜 반반 확 떨어지는 파충류형 reptilian이고, 양쪽에 모두 소속되어 시다바에 노릇하는 외계인은 외모에서부터 꺼벙함이 묻어나는 그레이 외계인입니다. 외모 차별도 우주급이다, 그지? 이 중에서 해결하러 온다는 놈들은 아직 안 왔고, 기껏해야 영매들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환상을 보여주는 정도로 약을 팔고 있기에 그다지 크게 신경 쓸 각이 아니고, 그레이들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쩔이라서 신경 쓸 각이 아니지만 사실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관심이 많은 그레이는 50가지 그림자를 가진 그레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느니 피를 마신다느니 세계를 뒤에서 조종한다느니 하는 파충류 외계의 reptilian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위협이기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여요. 유서가 깊고 쳐놓은 깽판이 다양하기에 그만큼 여러 번 인구에 회자되는 이 파충류 외계인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유명한 미국 드라마 V에서부터입니다. 우주 밖의 외계 함대가 인간들과 평화로운 교류를 하러 왔다며 지구에 착륙해서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호기심 많은 어느 기자가 그들의 함선에 몰래 들어가 탐문을 한 결과 그들은 인간의 얼굴을 뒤집어쓰고 쥐와 벌레를 잡아먹는 파충류이고, 그들이 세워놓은 공장들은 지구의 수자원을 뽑아가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은 평화로운 교류는 개뿔, 지구를 식민지로 삼고 인간을 식량 자원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내게 됩니다. 외계인들은 알게 모르게 지구의 통제권을 장악해가고, 지구인들이 자기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지구의 과학기술들을 봉쇄하고 과학자들을 제거하는 업무를 진행시키죠. 특히 과학자들에 대한 악소문을 선동하여 지구인들 스스로 과학자들을 핍박하도록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자가 외계 함선에서 찍어온 영상을 비롯한 증거물들이 공개되며 지구는 발칵 뒤집히고 외계인들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 밝혀내는 것까지가 시즌1이고 시즌2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외계인들에게 지구가 점령당하고 각지에 흩어진 인간 저항군들이 외계인과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인데, 옛날 드라마 치고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번뜩이는 소재라 그 당시에도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30여 년 후에 리메이크돼서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인기 끌었어요. 보세요. 특히 이 여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야. 이 여자 외계인 지휘관인 다이아나 역할로 나온 이 배우가 진짜 이뻤거든.
드라마 내내 눈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보신 분도 알겠지만 여자 외계인들 입은 옷도 참 착해. 심지어 26년 후에 리메이크 될 때도 이 배우가 그대로 다이아나 역할로 열연했다네. 드라마 자체는 솔직히 시즌 2부터는 좀 지루하긴 했는데 진짜 여자 외계인들이 하나같이 미인이라서 눈은 진짜 즐거워요. 특히 이 다이아나 양반이 쥐를 덥석 잡아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장면이 당시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와, 보세요. 완전히 쌩얼을 드러낸 다이아나는 알고 보니 인간 얼굴을 뒤집어 쓴 파충류. 계속 보실게요. V에 등장하는 파충류 외계인의 모습입니다. 와, 어쩌다 보니까 다 똑같은 놈만 캡처해왔네. 자, 보세요. 이 밑에서 이거 좌측에 있는 그 외계인은 꼭 클린턴 닮지 않았어요? 빌 클린턴? 자, 이 드라마는 1983년에 첫 방송됐고 85년까지 시즌2가 방송된 후에 2009년에 리메이크가 나왔어요. 드라마 방영 연도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V가 히트를 치면서 파충류 외계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전 지구를 뒤흔들었고 농담처럼 미국 대통령 얼굴 껍질을 벗겨보면 안에 도마뱀 얼굴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드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누가? 제가. 저희 때부터 인기 있었으니까 이 드라마가. 그리고 이때부터 수많은 파충류 외계인에 대한 연구와 각종 자료들과 첩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파충류 외계인 reptilian 음모론들.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혀가